안녕하세요. 과학맛집의 민영쌤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을 공기 중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을 공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시는 물을 팍팍팍팍팍 끓이는 겁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네 다 어디 갔어요? 얘네가 다 공기 중으로 갔다 이거죠.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물이 공기 중으로 갔다기보다는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간 것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수증기가 물이랑 뭐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공기는 뭔가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이런 걸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기 중에다가 수증기를 집어넣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칠판으로 가보실까요? 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기 속에는 물, 즉 수증기를 막 쑤셔 넣을 수가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기 속에다가 수증기를 막 한번 쑤셔 넣어 볼 건데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울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기가 있어요. 여기에 수증기를 쑤셔 넣는다고 했죠. 근데 이 공기 속에 수증기를 막 무한대로 쑤셔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쑤셔 넣는다면은 최대한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는가? 몇 그램까지 수증기를 쑤셔 넣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기,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만큼 머금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게 뭐라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얼마나 때려 넣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 알아본다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딱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야 될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기가 뭐라 돼 있어요? 공기가 통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 공부하면서는 딱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공기는 수증기를 담는 통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콕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기는 수증기를 담는 통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통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그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남학생들이 특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요 그림 어디서 봤나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슈퍼 마리오에 나오는 토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냥 통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슈퍼 마리오가 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띵 올라가가지고 아래 하면 따라따라따라 하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네,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벌써 또 이 세대 차이가 여러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아시겠죠? 네, 많이 나나? 아무튼 자, 아무튼 통이에요, 통. 알겠죠? 여러분 이거 통이라 생각하세요. 자, 근데 이 통, 즉 공기는 뭐를 담는 통이다? 수증기를 담는 통이라 했잖아요. 자, 여기 내가 수증기를 막 쑤셔 넣을 거예요. 수증기를 쑤셔 넣는데 수증기를 쑤셔 넣다 보면은 어떤 특정 지점이 되면은 흘러 넘치겠죠, 그렇죠? 가득 차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 읽어보면은 공기 속에, 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한정적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포화 상태는 무슨 상태냐 하면은 통 속에 수증기가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말 잘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하철이 굉장히 포화 상태다 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꽉 찼다, 지하철이 꽉 차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꽉 찬 상태를 보고 지하철이 포화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게 일상생활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포화 상태는 통 속에 수증기가 꽉 찬 상태니까 뭔가가 가득 찬 상태면은 포화 상태라고 얘기한다. 우리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됐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포화 상태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뭘 배울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포화 상태, 그러니까는 수증기를 때려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까지 때려 넣으려고 하면은 수증기를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가,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 대해서 다룬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수증기를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화 수증기 양이에요. 지금 여기 읽어보시면은 공기 1kg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 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공기 1kg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왜 붙은 거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가 많아, 그리고 공기가 적어. 지금 이 A, B 각각의 수증기를 넣으려고요. 그럼 어디에 수증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A의 수증기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B의 수증기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육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네. 공기가 많은 A의 수증기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기가 적은 B에다가 수증기를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A의 수증기를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의 양에 뭔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공기 1kg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자면은 이 밑에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기 1kg에 수증기를 10g 넣었더니 포화 상태가 됐다. 자,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1kg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으니까는 1kg에 10g 들어갔대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몇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1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단위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단위는 이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10g을 넣을 수 있다 했으니까는 10g 이 포화 수증기의 이제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1kg당 공기 1kg당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er kg을 적어둬야 돼요. 이것의 의미는 공기 1kg당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그램, 얼마만큼 몇 그램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땡땡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냐면은 바로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그러니까는 여기 이 공기가 10도씨짜리 공기인가, 아니면 20도씨짜리 공기인가, 아니면 아이 너무 더운 30도씨짜리 공기인가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땡땡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면은 더우면입니다. 더우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도씨짜리 추운 공기가 있고 그리고 30도씨짜리 더운 공기가 있어. 각각에다가 수증기를 쑤셔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넣을 수 있다? 추운 거, 더운 거, 10도씨짜리, 30도씨짜리 어디에 수증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여기 더운 거 30도씨짜리에다가 수증기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같이 넣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안 들어가네? 할 때 이쪽 30도씨짜리 공기에는 계속 들어가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지금 읽어보시면은 여기 10도씨일 때는 쭉 이렇게 올려보면 값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7.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간다? 자,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 그래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대답하면서 따라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다? 수증기가 7.6g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쵸? 네, 그리고 만약에 30도씨짜리 공기 1kg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나요? 그쵸? 27.1g이 들어갈 수 있다. 거의 뭐 한 3배 넘게 들어가네요. 그쵸? 온도가 늘어나니까 쑤셔 넣을 수 있는 수증기 양도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수증기가 몇 g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자,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수증기가 7.6g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10도씨짜리 공기 2kg에는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수증기가 7.6이 들어갔어요. 그럼 공기가 2kg으로 늘었어. 그러면 수증기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총량이 요거 7.6의 2배인 15.2가 된다는 거죠. 15.2g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공기가 2kg으로 늘어났으니까 공기의 양 자체가 늘어났으니까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 양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하면은 완벽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에 여기에 있는 이 공기에 수증기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대 습도의 개념입니다. 상대 습도란 무엇이냐면은 포화 상태까지 얼마만큼 남았냐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 습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체력이 100이야. 근데 막 맞아가지고 체력이 50까지 떨어졌어. 그럼 선생님의 체력은 몇 퍼센트 남은 건가요? 선생님의 체력은 50% 남은 거죠, 그쵸?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포화 상태까지 필요한 수증기량이 1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기에다가 수증기를 최대한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10이에요, 10. 여기 단위는 생략할게요. 10이라고 합니다. 가득 넣으려고 하면 10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5만큼 들어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건 10이야. 민혁쌤의 풀피는 10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의 양은 5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있다? 상대 습도는 10 중에 5니까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바로 50%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풀피가 얼마인가, 가득 넣었을 때 얼마인가를 따지고 그리고 지금 얼마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법을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공식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분모에는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넣어야 하는 수증기량. 아따 막 글 쓸 게 많네요. 분모에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득 넣으려고 하면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가 요것이 분모에 와야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이제 실제 수증기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것이니까는 뒤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는 퍼센트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아마 요거를 보면은 미리 예습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랑 좀 다른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을 제가 굳이 안 쓴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이 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는 분모에는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분자에는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풀면은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헷갈리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예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10도씨짜리 공기 2kg에 수증기가 7.6g 들어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일단 먼저 알려줬던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알려줬던 공식이면은 10도씨 공기 2kg에 수증기가 일단 최대한으로 넣으려고 하면 얼마만큼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넣을 수 있나요? 10도씨짜리 공기 1kg에는 7.6g의 수증기를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도씨짜리 공기 2kg에는 그 2배인 얼마만큼이 넣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자, 10도씨짜리 공기 2kg에는 수증기를 최대한으로 넣으면 얼마만큼 넣을 수 있다? 여기 7.6의 2배인 얼마만큼? 그쵸, 15.2만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양이 15.2고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은 7.6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그러면 정답은 50%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일단 분자에 포화 수증기량이 들어갔죠. 그러면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10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얼마죠? 여기 나와있죠? 7.6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자에다가 7.6을 적어줘요. 왜냐면은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7.6이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분자에는 현재 온도에서의 실제 수증기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수증기량 7.6이네. 그래 7.6 넣어. 자 이렇게 넣고 보면은 1이 나오죠. 그쵸? 여기 곱하기 100을 하니까는 100%가 나오죠. 뭔가 포화 상태의 수증기가 돼버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제출해버리면은 오답이 된다는 거죠. 교과서에도 물론 그렇게 공식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분모에 포화 수증기량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이제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넣을 수 있는가,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분자에도 이 킬로그램당 수증기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요거에 대해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이 여기 7.6g이라고 나와있지만 여기에다가 7.6을 넣으면 안 됩니다. 킬로그램당 실제 수증기가 얼마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2로 나눈 3.8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7.6분의 3.8 곱하기 100이니까는 이거는 50%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쉽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최대양을 구한 다음에 이 킬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기 표 나와 있으니까는 7.6의 2배 15.2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그냥 실제 수증기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보다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던 요 정의, 그러니까 분자에는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 넣어야 하는 수증기량을 넣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실제 수증기량을 넣고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알아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까지 해보았는데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상대 습도가 변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습도가 변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막 습해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심플하게 그냥 수증기량이 늘어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민영쌤이 막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불을 팍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팔팔 끓여가지고 여기에 수증기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덥지근해. 너무 여기가 끈적끈적해. 습도가 늘어났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그러면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가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요거 첫 번째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온이 증가할 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왜냐하면은 뭔가 경험적으로 확 와닿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온이 증가해요. 여기에 온도가 증가해. 근데 수증기 양은 일정해요. 그럼 이 수증기 양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지만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수증기를 담고 있는 통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포화 수증량이 담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담을 수 있는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는 이 비중으로 봤을 때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조금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겠죠, 수증기가. 그리고 이 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증가하면은 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할 내용 완전히 끝이 났고요. 민영쌤이 순한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약간은 매콤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녹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쌤이 이 순한 맛으로 조금 덜 맵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포화 상태의 개념이에요. 자, 포화 상태 의미가 뭐였나요? 포화 상태의 의미는 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찬 거, 그게 포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찬 상태, 그것을 보고 포화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포화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불포화는 뭐 뻔하죠. 포화 상태가 공기 중에 수증기 가득 찬 거야. 그럼 불포화니까 아니 불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포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뭐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은 뭐냐 하면은 공기 1kg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보고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 1kg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다 타이핑을 해봐야 진짜 글씨도 그지 같고 자꾸 삐져나가네요. 아무튼 공기 1kg에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여기 공기가 포화 상태까지 몇 퍼센트 남았는가? 그것이 상대습도였죠. 그래서 상대습도는 포화 상태까지 몇 퍼센트 남았는가? 요것이었죠. 그쵸? 나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네. 네. 자, 포화 상태까지 몇 퍼센트 남았는가? 그것이 상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화했냐 하면은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전체적인 이 수증기, 여기 있는 절대적인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은 습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습도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습도 증가.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해. 그러니까는 통 자체가 늘어나. 통 자체가 늘어나니까는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도 감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깔끔하게는 정리가 안 되네요. 아, 나 스트레스. 다음엔 다 타이핑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순한 맛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남은 것은 민영쌤의 시식 코너가 남아있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미리 맛보는 시간, 민영쌤의 시식 코너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들 시식 코너가 시작했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바로 정지 버튼 꾹 누르고 문제 먼저 풀고 그러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정지 버튼 누르세요. 자, 빨리 정지 버튼 딱 누르고 직접 풀어보고 오세요. 아, 여기 요 과포화 내용은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일단 살짝 남겨두시고요. 제가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1, 2, 3번 얼른 풀어보고 오세요. 직접 풀어보세요. 자, 정지 꾹 하셨죠? 다 푸셨죠? 자, 그럼 저는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문제 요거. 자, 우리가 이 수증기량 부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 근데 또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차근차근 풀고 이 푸는 방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선은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위 점들 중 포화 상태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꽉 차 있는 상태가 어느 것이냐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A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0도일 때의 공기 1kg에 이 수증기를 최대한으로 집어넣으면 3.8g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근데 지금 3.8g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A는 현재 포화 상태인 것이고, 나머지 B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B는 온도가 20도인 공기예요. 그렇죠? 온도가 20도인 공기는 1kg의 20도인 공기에는 이 수증기가 여기 곡선을 보면은 14.7g까지 쑤셔 넣어야 그래야지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얘 B는 지금 7.6g 밖에 수증기가 안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증기가 모자라요.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점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찍혀있다 하면은 얘는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것보다 아래에 찍혀있다 라고 하면 포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드물게 이 점이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바로 위에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요런 데 찍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데 찍혀있는 경우. 요 경우는 사실 시험 문제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알아둡시다. 여기에 찍혀있으면 우린 그걸 보고 뭘 하냐면 과포화라고 합니다. 과포화.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량이 예를 들어서 3.8인데 3.8g만큼 수증기를 쑤셔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이 넘치도록 계속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실제로는 그렇게 잘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과포화라고 하고, 이 과포화의 경우에는 좀 넘치도록 수증기가 들어있는 경우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런 녀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넘치게 있는 수증기만큼 다시 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뭐 안개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점은 과포화에 해당이 된다. 넘치도록 수증기가 들어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면은 B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습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가득 차게 수증기를 넣으려고 하면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그거를 분모에 적어주고,
그리고 분자에는 실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득 차게 하려고 하면은 14.7만큼 넣어주면 가득 차겠죠. 이 표를 보면은.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값은 14.7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7.6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이제 퍼센트를 붙여주면은 상대 습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는 51.7%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시험 때 계산기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아마 딱 떨어지게 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푸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은 C부터 E까지 상대 습도가 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C, D, E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상대 습도가 큰 녀석, 일단 온도는 세놈다 같아. 세놈다 온도가 얼마죠?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알겠죠? 자, 온도가 세놈다 얼마인가요? 직접 목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얼마죠? 네, 바로 30도죠. 30도. 그쵸? 온도는 같은데 수증기가 C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이 D가 많고, 그 다음이 E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아야 습도가 높고 아우 뭔가 이렇게 찝찝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C가 가장 습하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큰 순서대로 써라 라고 하면 C, D, E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과포화가 일어난 지점을 색칠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다 과포화인 거예요. 요거는 지금 오늘 수업하면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과포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언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과포화가 나타나는 지점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요쪽에 점이 찍히면은 그것은 과포화 상태다.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인위적으로 더 막 해가지고 쑤셔 집어넣은 상태, 그 상태가 과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식 코너도 완전히 끝이 났고요. 오늘 수업도 이 시식 코너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도 이 영광의 페이지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